안녕하세요. 센티널의 박종수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으시면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참석한 분이 13분밖에 없으셔서 조금만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넘어가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센티널의 박종수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경과해서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마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 주제인 XDR이 무엇이고, XDR 기반에서 저희가 어떻게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션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센티널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하고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센티니얼1은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글로벌하게 1000명 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로케이션은 이제 본사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마운틴뷰, 그다음에 텔라비브, 그리고 암스테르담, 도쿄, 오레곤 네 곳에 이제 사무실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센터도 다섯 군데 위치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는 미국에 있는 거버먼트를 위한 미국 거버먼트 클라우드랑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도쿄 이렇게 이제 네 곳의 현재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고객의 서포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다섯 곳에 전 세계 6곳에 이제 테크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FAS를 오픈하시면 어느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동안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질런스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비질런스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해서 제품을 운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MDR이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디텍션 리스판스라고 해서 고객분들한테 일어나는 보안 사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포함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DFIR 같은 경우는 디지털 포렌식 인스턴트 리스판스 서비스라고 해서 고객이 보안 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최소 4시간 동안 해당 그 보안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상세 리포트,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상세 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제 삼성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인사이트, 엑셀 등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고객들은 레퍼런스에 동의한 고객이고 굉장히 많은 고객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가트너에서 이제 리포트가 출시되었는데요.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상에 저희가 이제 리더로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가 나올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리티컬 캐퍼빌티 리포트라고 하는 리포트를 함께 컴패니언 리포트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함께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화면에 있는 것 같이 이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적인 항목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에 저희가 이제 리더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보다 이제 다른 기업들이 리더의 상층에 위치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티컬 캐퍼빌리티 리포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기업 A, B, C 타입에 대해서 모두 센티널1이 다른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터 어택에서 이제 EDR 제품을 평가하는 리포트 부분이고요. 마이터 어택은 아마 EDR이나 NDR, XDR 하시는 이미 구축하셨거나 제품 갖고 있는 고객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EDR, NDR, XDR 제품들이 마이터 어택의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해서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이런 리포트를 좀 더 많은 솔루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리포트들은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터 어택에서 이제 매년 그 2가지 해킹 그룹의 해킹 공격 기법들을 시뮬레이터 해가지고 그 EDR 제품들을 평가해서 이제 분석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올해 저희가 다른 경쟁사 대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센티널1은 제로 미스라고 해서 마이터 어택에서 제공했던 모든 공격에 대해서 미스 없이 전부 다 탐지한 그런 유일한 벤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뒤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약간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컨피그레이션 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터에서 탐지를 하는 과정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센티널1은 설정 변경 없이 모두 저희가 탐지를 했고요.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이렇게 이 횟수만큼 설정을 변경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테스트 환경에서는 설정 변경이 가능하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공격 실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해커가 공격을 하는데 중간에 설정 변경을 탐지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정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로 표시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탐지한 내용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약간의 시간차를 가지고 탐지했기 때문에 딜레이로 표시를 한 부분이고요. 미스 부분은 저희 하나도 없는데 탐지하지 못하고 미스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경쟁사 대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번 올해 발표된 리포트에서 미탐이 전혀 없는 제로 미탐으로 모든 공격 시뮬레이션을 탐지를 했고요. 그리고 테스트 중에 설정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탐지 지연도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모두 탐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XDR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XDR이라는 제품을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EDR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DR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고 해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모두 저장을 해놓게 되고요. 그 로그에서 분석을 해서 디텍션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ED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XDR은 E에서 X로 Extended라고 이제 용어만 바뀌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EDR은 말 그대로 엔드포인트에 있는 로그에 대해서만 로그를 수집하고 거기에 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리스폰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XDR은 엔드포인트뿐만이 아니라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솔루션, 네트워크 제품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을 모두 통합하는 그러한 형태의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 레이어라는 얘기로도 이제 참조가 되고 있고요. 크로스 레이어라는 의미는 하나의 엔드포인트라든가 특정 제품군에서만 로그를 수집해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 고객이 갖고 있는 다양한 보안 제품들을 크로스해서 레이어를 구성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DR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이제 밴더에 종속적이지 않겠죠. 밴더에 종속되게 되면 특정 밴더의 제품에 대해서만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XDR로서의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다양한 보안 제품에 대해서 밴더에 종속되지 않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업 내 다양한 보안 제품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뷰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엔드포인트뿐만이 아니라 CASB, IAM, 이메일, 웹, 파이어월, NTA 같은 다양한 보안 솔루션으로부터 로그를 1차적으로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로그를 수집하게 되고요.
이 중앙화된 로그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 및 코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의미 있는 정말 보안 공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자동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IM이나 이거 가장 큰 차이점이 로그를 수집하고 상관 분석한다는 의미에서는 SIM과 뭐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 리스판스 부분에 있습니다. SI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연동을 해서 제한적으로만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XDR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안 제품들을 이제 API 기준으로 모두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공격이 웹으로부터 다운로드가 돼서 웹으로부터 실행이 되고 엔드포인트에 돌아가면서 악성이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로그를 웹 솔루션,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로그를 분석한 이후에 웹 쪽에는 당연히 해당 URL에 대한 차단 정책이 실시간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해시값이라든가 프로세서 명이라든가 다양한 기준으로 엔드포인트 내에서 그런 동일한 파일들이 동일한 해시값을 가지거나 동일한 프로세서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시던트 리스판스라고 해서 보안 사고를 분석하고 보안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과 연계도 가능하고요. 최근에 뭐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소아와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회사 내 워크플로우와 연동을 해서 고객분들이 예전처럼 사람이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변경하고 룰을 설정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API를 통해서 보안 솔루션으로부터 수집된 로그를 기반으로 분석한 이후에 자동으로 차단까지 하는 그런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DR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처리하는 범위를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EPP인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EPP인데요. EPP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입니다. 이건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최근에 뭐 차세대 백신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악성 코드가 PC에 들어오자마자 분석해서 바로 차단하는 솔루션을 이제 EP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에 포커스된 제품이고요. EDR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하고 리스판스까지 로그를 수집해가지고 향후에 동일한 보안 사고라든가 발생한 보안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엔드포인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ED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EDR도 스레트 헌팅은 가능한데 이 스레트 헌팅 범위가 EDR에 있는 로그, 엔드포인트로부터 수집된 로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XDR 같은 경우에는 EDR의 로그뿐만이 아니라 방화벽, 이메일, 뭐 다양한 URL 필터링 등 고객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으로부터 로그를 수집해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트레트 헌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DR의 확장된, 보시는 것 EDR의 진화된 형태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스레트 디텍션뿐만 아니라 조사, 리스판스, 스레트 헌팅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썬버스트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장표를 준비해 봤고요. 썬버스트 공격이 시작됐을 때 이 공격 캠페인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위클리로 이제 이 썬버스트와 관련된 URL 쿼리가 썬버스트가 사용했던 그 CNC 서버, CNC의 URL이고요. 이 URL에서 탐지되는 사례를 정리한 장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썬버스트가 나온 다음에 8개월 동안 이걸 제대로 이제 탐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걸 탐지하지 못하고 특정 시간 동안 계속 이제 공격이 일어났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XDR을 통해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엔드포인트라든가 다양한 보안 솔루션의 로그를 수집해 가지고 뭔가 상관 분석,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내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방할 수밖에 없는 알려지지 않은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IBM 보안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고요. 보통 스레트 헌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탐지되는 시간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이제 14일을 로그를 EDR에서는 14일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 14일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기업마다 이 로그를 저장하는 기간들을 충분히 가져가야지만 XDR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BM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이 브리치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탐지하는 기본 시간들이
최소한 28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이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XDR이라든가 XDR을 통해 가지고 로그에 대해서 더 철저하고 다양한 상담 분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빠르게 잡아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일 동안 디폴트로 이제 로그를 남기고 있고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경쟁사지만 7일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에서 아시는 것처럼 7일은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으로는 14일이지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늘려서 현재 365일까지 로그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XDR로 가게 되면 이런 제한 없이 고객이 원하시는 만큼 디스크 원하시는 만큼 용량을 확보한 만큼 로그를 저장해 놓고 다양한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이벤트를 분석하고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최근에 있는 보안 공격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예전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을 위주로 해서 개인의 PC를 공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랜섬웨어가 창궐 하면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RAAS라고 해서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형태로 최근에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사스나 이런 것처럼 랜섬웨어를 하나의 서비스로 론칭을 하는 겁니다. 해킹 그룹들이 랜섬웨어를 돈벌이로 보고 있고요. 랜섬웨어를 감염시킬 수 있는 인프라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그 랜섬웨어를 받아가지고 PC에 감염만 시키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대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예전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공격이나 해킹을 했다 하더라도 기업에 돈 받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보안 공격들이 점점 막기가 어려워지고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지능형 표적 공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무작정 그냥 공격하는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는 최근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목표를 명확히 해서 타겟을 정확히 해서 해당 그 공격과 연관된 PC라든가 서버에 감염됐을 때만 동작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탐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대량 데이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 사례를 보게 되면 공격하는 이후에 돈을 이제 안 내게 되면 뭐 DDoS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탈취한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다크웹 같은 데 이제 뿌려가지고 기업을 압박하는 이런 사태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유출한 후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유출해서 기업들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형태로 공격이 진화되고 있고요. 또 암호화 이전에 이제 유출을 최근에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RAS라고 해서 개인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프라를 맞춰놓고 서비스 형태로 공격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안 제품, 엔티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보안 제품과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EDR이나 XDR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보안 제품들은 악성 코드에 대한 실행 이력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뭐 백신도 그렇고요, IPS도 그렇고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많이 구축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파일을 가져갔는지, 어떤 파일을 암호화했는지, 어떤 레지스트리를 변경했는지, 파일은 뭘 건드렸는지 이런 정보를 전혀 수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에서 해당 악성 코드는 차단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악성 코드가 뭘 바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다음에 백신에서 탐지한다 하더라도 포맷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레지스트리나 이런 것들을 수천 개를 한 번에 다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이 변경된 값들을 일일이 알아가지고 복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악성 코드가 했던 이력에 대해서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에 설치돼서 악성 코드뿐만 아니라 정상 프로세서가 바꿨던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로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 감염되면 레지스트리가 뭐 3,000개가 바뀌었다. 파일은 7,000개가 암호화됐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로깅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악성이다 아니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악성 코드가 했던 행위들을 전부 다 추적해서 로깅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정을 새로 만드는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VSS 스냅샷을 깨려고 시도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악성 코드에서만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악성이다 아니다 정확히 바로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런 로그 행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EDR에서 수집해서 XDR까지 확장돼서 이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되고요. 두 번째는 행위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가 가능합니다. 뭐 백신 같은 경우는 시그너처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악성 코드는 당연히 못 잡게 되겠죠. 시그너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행위를 보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XDR에서는 엔드포인트 로그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로그까지 모두 수집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타입의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가 하는 행위를 이제 분석하게 되죠. 그러니까 랜섬웨어로 예를 들면 랜섬웨어는 거의 100% VSS 스냅샷을 깨려고 하거든요. 복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파일을 암호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만 보더라도 이거 랜섬웨어로 특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행위만 차단하게 되면 모든 랜섬웨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지지 않은 랜섬웨어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행위들을 또 XDR에 넘겨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빠른 대응, 바로 이제 해당 프로세서가 동작하게 되면 프로세서를 킬시키고 그 프로세서가 들어왔던 모든 경로들을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뭐 메일, 이메일 쪽에서도 모두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대응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동 치료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따 데모에서도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 이력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이후에 이 악성 코드를 했던 행위들을 원래 상태로 다 롤백이 복구가 다 가능합니다. 이 프로세서가 들어와서 어떤 HTTP를 바꿨고 어떤 파일을 변경했고 그다음에 어떤 네트워크 포트와 통신했고 이런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가 했던 행위들을 원래 상태, 공격되기 전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존의 보안 솔루션에서는 로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가시성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감염돼도 공격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동 복구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존 제품과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큰 차별화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안 제품 같은 경우는 시그너처 DB가 사이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업데이트라든가 백신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한두 대는 문제가 없지만 수만 대의 PC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경우 네트워크 보안도 이제 발생시킬 수 있고요. 또 시그너처 한계 때문에 다른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복잡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보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알려진 공격만 잡을 수 있는 이제 엔티바이러스에서 EPP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도 일부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EDR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로그해 놓고 거기에 악성 코드 행위를 분석한 이후에 추가 단말에 대한 차단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EDR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엔드포인트가 EPDR이라고 해서 EPP와 EDR이 합친 형태로 공격의 전 단계로부터 공격이 일어난 이후 그리고 공격이 일어난 이후에도 복구까지 할 수 있는 복구도 일괄 대응할 수 있는 그 EPDR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엔진이고요. 뭐 평판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백신 업체도 갖고 있는 것처럼 해시 값을 전부 다 추출해서 해시과 기준으로 이제 비교해서 악성 코드를 판단하는 그런 엔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태틱 AI라고 해서 파일을 실행하지는 않지만 파일의 헤더를 분석해서 얘가 악성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하게 되죠. 파일 헤더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만든 사람은 누구고 어떤 패킹을 썼고 뭐 길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분석해서 악성인지 아닌지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헤더 타입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정보화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탐지할 수 있는 스태틱 AI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하이버 AI라고 해서 행위 기반으로 실제로 프로세서가 돌아가면서 프로세서 기준으로 하는 행위들을 분석해서 악성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저희의 핵심 엔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악성 코드가 했던 수많은 행위 패턴들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이 패턴들을 전부 다 정보를 저장해 놓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AI 엔진에서 프로세서 기준으로 악성 행위에 대한 난리지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걸 각 에이전트에 내려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AI에서 분석해서 악성 코드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피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악성 앞에 세 가지 탐지 엔진들은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데 쓰이게 되고요. 디피저빌리티는 악성으로 판단되지 않은 정상 프로세서에 대한 로깅도 모두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디피저빌리티에서 저희도 이제 100%는 아니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한 행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악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레피테이션 엔진이고요. 프로세서가 실행됐을 때 클라우드로 해당 해시값의 프로세서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악성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프로세서가 악성으로 탐지되는데 그 이유는 클라우드에서 비교해 봤더니 이제 악성 해시값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평판으로 이제 차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평판 엔진은 파일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파일이 디스크에 복사되거나 이런 형태에도 바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파일의 해시값 기준으로 악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태틱 AI 엔진이고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더 정보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파일이 디스크에 써지는 순간에 파일의 헤더를 이제 바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파일의 헤더를 분석해 봤더니 엔트로피 기준으로 다른 파일보다 악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판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퍼스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뭐 난독과 처리나 제대로 읽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행위를 얘기하게 되면 이런 징후가 있다거나 아니면 패킹도 해커가 많이 쓰는 패커를 썼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악성 파일을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 기반 엔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시그너처가 아니고 악성 코드가 이제 돌아가면서 행위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마이터 어택의 IOC 기준입니다. 이 IOC를 누르게 되면 이제 마이터 어택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이걸 왜 저희가 악성 행위로 잡았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악성 행위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파일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퍼시스턴트라고 해서 APT의 이제 P, 퍼시스턴트고요. 퍼시스턴스고요. 지속적으로 해커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내부의 자원을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파일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이제 스타트업 파일에 이제 그 해당 프로세서를 추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리부팅 됐을 때 무조건 자기들이 재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악성 코드들은 공격을 한 이후에 스타트업 파일에 자기를 이제 넣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저희가 이제 탐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방어 기술을 우회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이게 랜섬웨어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행위 기반으로 랜섬웨어를 탐지한 사례이고요. 앞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그너처 기반이었다면 이 동일 랜섬웨어에 대해서만 이제 잡게 됩니다. 근데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이런 행위 패턴들이 거의 다 일정하고 변종이 새로운 랜섬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파일을 암호화한다거나 VSL 스냅샷을 깬다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 파일에 넣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다 동일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형된 랜섬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터 어택의 프레임워크이고요. 해커가 하는 공격 기법들을 14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초기 접근 단계, 실행 단계, 지속 단계, 뭐 권한 상승 단계, 방어 기술 우회 단계, 그리고 개념 정보 접근 단계, 뭐 디스커버리 이런 식으로 레터럴 무브먼트, 횡정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컬렉션 단계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나눠놨고 이 단계마다 해커들이 쓰는 기법들을 또 이렇게 상세하게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마이터 어택에 있는 기준으로 모두 풀리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프로세서가 이 마이터 어택에 정의된 해당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탐지를 하게 되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마이터 어택의 IOC 값을 같이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레거시 백신과의 이제 차이점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려진 악성 코드는 당연히 탐지할 수 있고요. 저희도 해시라는 레피테이션 기반으로 해서 레피테이션 엔진을 통해서 해시값 기준으로 알려진 악성 코드를 잡을 수 있는 엔진을 2차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악성 행위 기반은 사실은 레거시는 이제 가지고 있지 않죠. 저희는 AI 기반으로 탐지가 가능하고요. 알려지지 않은 공격도 동일하게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리스, 메모리 공격, 익스플로이트, 그리고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해서 행정계하는 공격이라든가 공격도 탐지가 가능하고요. 랜섬웨어 탐지도 가능하고 저희는 탐지하지 못했을 때 복원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거시 백신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악성 코드에 대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악성 코드가 새로운 공격이 나왔을 때 이 악성 코드에 대한 샘플을 고객이 반드시 보안업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해야지만은 그 악성 코드에 대한 악성 코드에 대한 특징을 분석해서 시그너처가 다시 나오게 되고 그걸 다운로드 받아야지만
악성 코드에 대한 탐지가 가능한데 저희는 이러한 시그너처 기반이 아니라 행위 기반으로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악성 코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다 분석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클라우드 버전을 쓰면 이제 온프라미스는 이제 아닌데요. 클라우드 버전을 쓰시게 되면 실행했던 프로세서라든가 악성 행위가 정상 프로세스에 대한 행위가 전부 다 파일에서 수행했던 그런 행위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로 저장을 해서 고객사에 최적화된 그런 알고리즘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파일 자체를 올리진 않습니다.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막 고객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행 파일이나 문서 파일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파일에 대한 파일 자체를 클라우드로 올리진 않고요. 대신 이 파일이 실행되면서 변경했던 파일을 새롭게 생성했던 파일 정보라든가 아니면 포트 정보라든가 아니면 레시피 변경한 레시피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올려서 공격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IPS라든가 다양한 보안 공격 툴을 통해 가지고 한번 쭉 스캔을 해봐서 저희 에이전트를 탐지한 사례를 정리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OS의 방화벽을 부급적으로 변경을 시도했다거나 이게 일반적으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관리자가 변경한 경우에 탐지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비정상적인 경로로 방화벽 정책을 변경한다거나 그 네트워크에서 심 패킷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원격에서 메모리 할당을 시도한다거나 쉘코드로 공격을 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을 탐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T 익스플로이터에서 파일리스 기반의 공격이고요.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그 파워쉘의 스크립트 기반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파워쉘로 실행되는데 이 파워쉘은 CMD에서 불러왔고 이 CMD는 해당 이 프로세서가 이제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악성 코드가 돌아가기 전에 불러왔던 모든 프로세서 정보들을 전부 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파워쉘을 실행했던 코드도 그대로 다 이제 가지고 와서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파워쉘 스크립트는 내용을 숨기거나 뭐 이렇게 인코딩을 하지 않거든요. 해커들은 대부분 이제 인코딩 해가지고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해서 이제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엔진은 이제 스토리 라인입니다. 이건 이제 EDR뿐만이 아니라 XDR에서도 이제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 스토리 라인을 통해 가지고 공격이 일어났을 때 이 공격의 상하 관계라든가 연관된 프로세서를 자동으로 매핑해 가지고 고객분들이 빠르게 그 공격을 탐지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스토리 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USB로부터 파일이 카피돼서 얘가 실행을 하면서 특정 영역에서 특정 CNC로 접속을 해서 CNC에서 뭐 추가적으로 드라퍼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행위들이 사실은 USB에서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 한 번, 그 다음에 CNC로 접속하는 행위 한 번, 그리고 CNC에서 다운된 드라퍼에서 파워쉘을 실행하는 행위, 각각 세 가지 형태의 공격들이 합쳐져 가지고 최종 공격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EDR에서는 이런 로그는 모두 남겨놓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그는 남겨놨지만 이 행위의 상관관계나 연속성을 분석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 일일이 찾아가지고 세 개를 매핑시켜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 스토리 라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최초의 USB로 카피되는 단계부터 이 상관계가 연관된 공격들을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놓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USB에서 카피된 게 앞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CNC에서 드라퍼 다운로드 받는 거, CNC에서 받은 드라퍼가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실행한 이 세 가지 단계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이나 IR 아니면 스레 헌팅을 수행하실 때 일일이 로그를 검색하고서 매핑시킬 필요 없이 자동으로 생성된 스토리 라인만 확인하시면 빠르게 연결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뭐 특정 브라우저에서 탭을 열었고요. 탭에서 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악성 코드를 attacker.mareo라는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자바스크립트로 악성 코드 실행되고 이제 드래퍼를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 과정이 이제 작업 1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오토런에 이제 자동으로 잡으로 이제 등록이 되게 되고요. 페이로드가 다운되면서 권한 상승을 통해 가지고 윈도우 폴더 밑에 DLL 파일을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작업 2고 3가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보이는 게 이제 스타트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리드 프린트 DLL에서 이제 악성 DLL을 이제 리딩을 시키게 되고 CNC로 연결이 돼 가지고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 기종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덤핑하게 되고 샘 파일에도 계정 정보를 덤핑하게 되고
키로그를 다운로드해서 외부로 정보를 유출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크게 보면 각각 분리된 행위로 이제 EDR에서는 로그가 남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A 작업과 B 작업이 연관된 거를 자동으로 AI 엔진에서 분석해서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작업이 각각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다 매핑이 돼서 이 연관관계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자동으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분석 시에 굉장히 빠르고 스레트 헌팅 시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스토리 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세서가 실행되게 되면 센티넬1에 이제 DLL이 이제 후킹을 해서 AI 기반으로 모든 프로세서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이 프로세서가 돌아가면서 했던 행위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악성 행위라든가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앞에 말씀드린 스토리라인도 생성하게 되고 악성 행위가 일어났을 때 실시간으로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시던트를 이제 탐지하는 절차고요. 에이전트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DLL 후킹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서를 모니터링하게 되고 AI 엔진에서 모든 행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스토리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후킹 가능한 과정에서 마이터 어택의 IOC 기준으로 행위 기반으로 이런 공격 징후 IOC를 이제 탐지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이제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스토리 라인을 생성해서 의심스러운 행위나 정상 행위를 다 분류하게 되고요. 의심 행위로 판단된 것들은 모두 연관된 행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스토리 라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스토리 라인이라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행위가 각각 두 번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두 개의 행위는 동일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스토리 라인을 이제 묶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 라인 기준으로 검색을 수행하시게 되면 이 검색된 내용에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악성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값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제 스토리라인의 하나의 사례를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이 모든 공격이 실제로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된 이후에 이 프로세스 기반으로 다양한 공격 시도를 시도했는데 이걸 스토리라인으로 이제 모두 묶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격을 시작하면서 리모트 델도 실행시키고 계정 정보도 이제 미미카치로 이제 덤핑을 시도했었고요. 그리고 계정을 만들고 이런 행위들은 모두 하나로 이렇게 연관해서 스토리라인으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럼 최초의 악성 코드는 하나로 시작됐지만 이 악성 코드가 다른 프로세서를 이렇게 불러오면서 악성 행위를 전부 다 이제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행위들은 자동으로 묶어서 하나의 행위로 다 연관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드리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프로세서를 하나 클릭하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이 프로세서가 PC 내부에 있는 리소스를 변경하거나 파일을 변경하거나 네트워크 행위를 했다거나 프로세서를 불러왔다거나 이런 행위가 일어난 것들을 전부 다 로깅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세서를 누르면 이 프로세서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들이 모두 나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롤백이나 복구 명령을 내렸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들에 대해서 전부 다 원복을 수행함으로써 이 해당 프로세서가 실행되기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복구 기능이고요. 복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VSS와 연동해서 이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리부팅하게 되면 이제 스냅샷을 한번 뜨게 됩니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나면 또 스냅샷을 뜨게 되고 또 4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스냅샷을 뜨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악성 코드 공격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롤백 명령을 내리게 되면 4시간 전에 떴던 이 스냅샷으로 복구를 해서 그 시스템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공격에 관련됐던 프로세서가 83개가 있었는데 83개를 저희가 킬시킨 거고요. 그 중에 53개는 이제 쿼런틴을 시킨 겁니다. 나머지 30개는 뭐 파일리스라거나 아니면 쿼런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기 때문에 쿼런틴은 53개로 보이고요. 레미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가 공격을 하면서 원래 없는 파일인데 파일을 만들었다거나 원래 없는 레지스트 값인데 파일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삭제해버리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레미디에이션에 포함이 돼서 11,113개가 이제 새로 생성된 이건 이제 삭제를 처리한 거고요. 롤백은 1228개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파일이 있었는데 암호화돼서 파일 형태가 변했다거나 원래는 있는 레지스트리인데 이 레지스트리가 변경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원래 있던 값으로 롤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레미디에이트와 롤백 기능을 통해서 공격
하기 전 상태로 시스템을 복구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타얼랏이라고 해서 스토리라인 액티브 리스판스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에서 제공되는 엔진이고요. EDR로부터 다양한 로그를 이제 수집한 이후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라인으로 탐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행위를 이제 탐지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IP 정보도 남기게 되고요. 프로세서가 실행됐던 정보도 모두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접속했던 URL 정보도 모두 남기게 됩니다. 뭐 간단한 거는 가장 간단한 건 다음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들을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정책을 넣었다고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PC에서 다음으로 접속하는 순간에 바로 이제 프로세서를 킬시키게 되고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는 뭐 아래 한글 라이센스가 없는데 누가 아래 한글을 실행시켰다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프로세서를 킬시키고 그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것들은 이런 거고요. 그냥 복잡한 거는 뭐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이제 14가지 항목으로 엔드포인트 일어나는 다양한 로고를 남기게 되는데 이걸 커리문을 통해 가지고 엔드오어라고 다양하게 엮어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정책을 다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린터 드라이브로 누가 프린트 드라이브에 DLL을 악성 DLL을 삽입해 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APT 공격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프린터 DLL에 대해서 변조 시도가 일어났을 때 이걸 이제 탐지하고 차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변조 행위는 정상적인 드라이버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특정 URL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변조하는 경우만 차단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엔도어 조건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악성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정상행위로 보이지만 정상행위로 남겨진 로그 중에서 형태로 다양하게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탐지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건 이제 리얼타임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탐지된 내용 기반으로 차단한다거나 네트워크를 격리시킨다거나 엔드포인트가 네트워크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기능도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는 10분 단위라든가 정기적으로 이제 하는 저희가 조금 다른 기반이고요. 현재 리얼타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저희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얼랏의 동작 레이어를 보게 되면 엔드포인트로부터 EDR에 다양한 데이터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EDR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고요. 이걸 IOC 기반으로 뭐 탐지를 했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악성 공격은 이제 붉은색으로 이건 이제 바로 이제 저희 에이전트에서 이제 차단이 되겠죠. 근데 악성은 아닌데 뭔가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런 IOC들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제 올리게 됩니다. 이거 올리게 되고 조건을 만들어서 이 기반으로 해서 차단하거나 아니면 뭐 워닝을 띄운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리스판스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된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14가지 항목을 롤을 뭐 프로세서, PC, 프로세서, 로그인, 아니면 IP, URL, 뭐 스케줄러, 굉장히 많은 값들을 남기기 때문에 이거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차단할지 허용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격리할지 다양하게 정책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루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름을 넣고 보시는 것처럼 파워쉘인데 파워쉘이 뭐 특정 로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탐지하는 정책을 만들었고요. 멜리셔스로 이건 악성 공격을 탐지해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네트워크 격리를 원하는 경우 네트워크 격리를 누르게 되면 이런 공격이 탐지된 PC는 네트워크로 통신을 못하도록 락다운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을 만든 후에 정책을 저장하게 되면 현재부터 이후에 발생하는 로그에 이 동일 조건에 일치하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바로 이제 PC를 차단하고 락다운 시켜가지고 내부로 전파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룰 같은 경우에는 행위 기반으로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파일이 삭제되는데 파워쉘을 통해서 파일이 삭제되는데 이게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탐지를 하라고 이제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룰로 이제 탐지된 사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쉘로 파일을 5개 이상 삭제할 이런 회사에서 정상적인 파워쉘 스크립트에서는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5개 이상은 무조건 악성 공격으로 볼 수 있다 하면 이거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신 이후에 해당 행위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제 차단하게 되고 관리자한테 알려줘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이제 동작하는 거고요.
이 파워쉘고 이제 파워쉘 기반으로 이제 모듈이 로딩됐는데 이게 레코디드 퓨처에서 이 파워쉘 기반의 로딩된 모듈 중에 악성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걸 탐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코디드 퓨처 라이센스가 있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파워쉘 모듈 중에 악성으로 판단된 모듈에 대한 믹스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돌려가지고 레코디드 퓨처에서 악성으로 판단한 모듈이 로딩되게 되면 그걸 이제 차단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에이전트가 이제 설치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OS하고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가져오게 되고요.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정보를 전부 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취약한 정보가 이게 크리티컬한지 하이인지 미디엄인지 로우인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빠르게 이제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탐지 사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해서 사용자가 그냥 특정 사이트에만 접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제 접속을 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취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특정 웹사이트에다가 익스플로러를 올려놓은 거고요. 사용자가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해당 웹사이트를 접속하자마자 그 브라우저에 있는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익스플로잇이 내려온 다음에 익스플로잇을 통해 가지고 랜섬웨어가 감염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JPG 파일을 확장자를 붙여서 암호화시켰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아까 DLL을 후킹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뜨는 순간에 브라우저가 하는 행위를 모두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해당 브라우저에서 악성이 일어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바로바로 권한상승의 영역을 탐지한 사례들 전부 다 탐지해가지고 바로 이제 차단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시아라고 해서 국내는 사실 많이 안 알려진 프로그램인데 미국 쪽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MSP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여기에 이제 레빌이라는 이제 그 해킹 그룹에서 랜섬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공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파일을 가장해가지고 에이전트 EXE라는 게 프로그램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vasagent.exe라는 파일이 있는데 에이전트 EXE라고 해서 드라퍼를 만들게 되고 이 드라퍼를 통해 가지고 또 MSP를 제공하는 고객들한테 이제 레빌 랜섬을 감염시켜서 공격했던 사례입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것들을 드라퍼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내린 이후에 그다음 이제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레빌을 이제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프로세서가 실행했던 이런 관계 프로세서가 실행하는 이 단계에서 관여했던 모든 프로세서 정보들 전부 다 수집을 했고요. 또 파워쉘에서 실행했던 실제 파워쉘 스크립트도 모두 이제 탐지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트 유틸이라고 해서 서트 유틸은 사실 정상적인 MS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MS의 프로세서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원래 서트 유틸은 인증서 관련된 기능만 수행하도록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서트 유틸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GitHub에다가 악성 스크립트를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서트 유틸이 이 악성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가지고 랜섬웨어가 이제 감염되게 했던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디케이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행위들을 모두 탐지해가지고 탐지했던 사례이고요. 실제로 서트 유틸 관련해서 파워쉘에서 서트 유틸을 실행했고 서트 유틸을 통해 가지고 CMD를 통해서 파워쉘을 다시 실행해서 랜섬웨어 관련된 이 안에 이제 enc.txt 안에 이제 랜섬웨어 스크립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걸 실행시켜 가지고 랜섬웨어 감염시켰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서트 유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레거시는 잡을 수가 없겠죠. 이 프로세스 자체는 OS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프로세서이거든요. 이 프로세서는 정상 프로세서지만 이 정상 프로세서가 했던 행위 자체가 악성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행위 기반으로 이제 보지 않고서 이런 걸 탐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랜섬웨어가 이제 돌아가면서 요거 이제 저희가 이건 데모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GPO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이제 내려서 이제 했던 사례고요. 파워쉘을 통해 파워쉘 스크립트를 캡처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게 이제 랜섬웨어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VSS 스냅샷을 시도하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악성 행위로 이제 탐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악성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마이터 어택 기준으로 IOC를 이제 탐지했던 사례들을 정리한 한 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DR을 이제 구축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저희 EDR에서는 기본적으로 14일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라이센스에 따라서 365일 동안 이제 그 저장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데 XDR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저장 공간에 대한 저장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XDR을 통해서 로그에 대한 장시간에 대한 보다 긴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 볼트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저희 에이전트를 이제 설치하시게 되면 정상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실행 파일, 지정한 파일 타입에 대해서 뭐 EXE라든가 아니면 DLL이라든가 이 두 가지 파일 타입을 지정하시게 되면 바이너리 볼트 기능을 통해서 저희 클라우드에 XDR로 전부 다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전부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정상 파일로 판단된 것들은 빼고 뭐 MS에서 만들거나 정상 파일은 빼고 나머지 프로세스 올리라고 하면 동일하게 다 올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보안 사고가 났을 때 거기 이제 저희에 올라가 있던 그 파일들을 분석해서 그 기반으로 그 파일과 엔더포인트에 있는 파일을 비교해 가지고 이게 DLL이 뭐가 변조됐구나 이런 내용을 확인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스토리라인, 액티브 리스판스하고 스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사에서 일하는 행위들을 너무 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면 TI 제품 갖고 계시는 TI와에 연동해 가지고 T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 위협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서칭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TI 업체에서 제공하는 IP라든가 해시값이라든가 아니면 악성 모듈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거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게 되고요. 마지막에 클라우드 퍼널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인데 저희 클라우드에 EDR이나 XDR에 데이터는 올려놓으셨지만 갖고 계시는 회사 자체의 SIEM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자체의 솔루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럼 클라우드 퍼널 기능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에 저장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다 내려가지고 고객사 환경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저장해서 내린 데이터를 기준으로 갖고 계신 소아라든가 다양한 보안 제품을 연동해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센티널1에서 제공하는 싱귤러리티 기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에코시스템, 마켓플레이스라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다양한 보안 제품들과 다 API 기반으로 연동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호환할 수 있는 기능들을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DR 제품으로 가게 되면 단순한 호환뿐만이 아니라 화면에 나와 있는 제품들과 다 API 기반으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탐지된 내용 기준으로 거기서 수집된 API를 통해 가지고 방화벽이라든가 다른 보안 제품과 빠르게 데이터를 제공해서 바로 이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모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성한 데모 환경이고요. 칼리 리눅스가 있고 윈도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 윈도우로 이제 공격을 해서 윈도우 내에다가 악성 코드를 내리게 되고요. 레빌 랜섬웨어를 감염시켜서 감염되는 모습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데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닫고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크게 안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요 칼리고요. 칼리 화면이고 이게 이제 공격을 당할 윈도우 시스템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메타스플로잇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PC 환경이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느린 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고 만약에 데모가 직접 필요하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 드려서도 데모를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다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기반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타스플로이에서 공격에 사용할 스크립트를 먼저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해 들어올 이제 포트라든가 IP를 지정하는 화면이고요. 이런 것들은 해커들이 이제 미리 만들어 놓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제가 엑셀에다가 이제 숨겨놨고요. 이 엑셀을 실행하게 되면 이 메타스플로잇으로 연결이 돼서 메타스플로잇 세션과 연결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커들이 보낼 때 뭐 연봉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당연히 이걸 이제 클릭해 볼 수밖에 없겠죠, 사용자들은. 보시면 이제 세션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탐지한 거를 보실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되네요. 잠깐만 시켰습니다. 세션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스플로잇 실행하고요. 다시 그것을 이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었고요. 세션을 좀 안 만들어지는데, 예, 지금 됐네요. 보시면 이제 세션이 만들어졌습니다. 1번이라는 세션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업로드해서 레빌 랜섬웨어를 이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데스크탑으로. 두 번 세션에 제가 접속을 안 했네요. 1번이라는 세션에 이제 들어간 거고요. 여기다 레빌 랜섬웨어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없었는데 지금 탐지가 됐죠. 지금 탐지 모드이기 때문에 차단 안 되고 탐지만 되게 됩니다. 보시면 레빌 랜섬웨어가 이제 올라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이제 얘가 그 해킹된 세션을 통해서 올렸고요. 쉘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시면 이게 윈도우 쉘이거든요. 실제로 리눅스지만 공격했던 윈도우 쉘에 접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IP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노트패드도 실행하게 되면 노트패드 보시는 것처럼 원격에서 노트패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계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파일을 가져온다거나 업로드한다거나 모든 게 이제 가능하게 되거든요. 공격이 이제 이미 성공한 상태가 되고 이 상태가 되면 해커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실에서 나와서 여기를 실로 내려가야 되는데 실로 내려가서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데스크탑으로 이동해서 레빌.ex를 누르게 되면 랜섬웨어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레빌이라는 랜섬웨어가 이제 실행이 된 거고요. 실행이 되면서 이제 파일들을 전부 다 이제 암호화를 시키게 됩니다. 지금은 탐지 모드이기 때문에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일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죠. 랜섬웨어 관련된 파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암호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콘솔에 들어가서 한번 수행했던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 콘솔에 접속을 했고요. 에이전트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보시면 레비리언 랜섬웨어 탐지에서 탐지가 됐었고요. 아까 그 엑셀 파일 열었을 때 세션이 만들어질 때 이게 이제 행위 기반으로 이제 탐지가 된 겁니다. 이걸 들어가 보면 보시면 아까 그 세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로그인되고 했던 행위 기반으로 제가 탐지가 된 사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악성 코드 기준으로 엑셀에서 실행해서 파워쉘이 실행된 다음에 엑셀에서 파워쉘 실행된 다음에 이제 뭐 악성 코드 돌렸던 거 이런 것들 정보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파워쉘을 누르게 되면 이 파워쉘과 관련된 값들, 이 파워쉘이 실행되면서 변경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전부 다 로그가 남아 있게 됩니다. 이 프로세서마다 변경했던 모든 정보가 클릭할 때마다 다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롤백을 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면서 복구가 되는 이런 환경으로 구성이 됩니다. 레벨에 감염이 돼서 이제 완전히 감염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롤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용했던 공격에 사용했던 스크립트를 2개를 선택한 이후에 이제 롤백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디텍션 모드로 놨기 때문에 차단을 안 하고 이제 탐지를 한 거고요. 만약 디텍션 모드 프로텍트 모드로 이제 차단 모드로 놓게 되면 전부 다 바로 실시간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사실 복구 자체가 필요 없게 되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이제 명령이 내려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파일 단위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파일이 하나하나 복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파일이 2개 없어졌죠. 파일 단위로 이렇게 복구가 되게 됩니다. 지금 내부에서는 시스템 상태에서는 하나도 이제 동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스템 내부에서는 저희가 저장해놨던 값 에이전트에서 원래 저장된 값 기준으로 하나하나 이제 복구를 시키는 한 중이고요. 이게 이제 VM 환경이고 이제 리소스나 이런 게 조금 느리기 때문에 하면은 약간 이렇게 느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부팅 예,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오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속도가 느려서 이제 바탕화면이 완전히 복구가 안 되는데 이건 조금 지나면 이제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되게 되고 파일 단위로 이제 복구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세션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드려서 고객사 환경에서 갖고 있는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거 기반으로 어떻게 탐지되고 어떻게 복구되는지 시연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뭐 샘플을 준비해서 가서 고객사 환경에서 한번 돌리고 이제 복구하는 화면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뭐 1시간 정도 진행했는데요.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메일이나 저희 센티널1으로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